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케이팝 스타 혹은 영화나 소설 속 주인공을 만나 대화하는 상상 한 번쯤 다들 해보셨죠?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최근 유니콘 기업이 된 생성 AI 회사 캐릭터.AI를 소개합니다. 캐릭터.AI는 이름 그대로 다양한 캐릭터나 인물과 대화할 수 있는 AI 채팅 사이트입니다. 이루다와 대화해본 적 있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루다가 20대 여대생이라는 고정된 프로필과 캐릭터 이미지가 부여된 챗봇이라면 캐릭터.AI는 일론 머스크, 셰익스피어, 해리포터 등 유명인이나 영화 속 캐릭터 AI 챗봇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캐릭터 AI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다니엘 디 프레이타스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 구글 AI 연구소인 구글 브레인이 발표한 신경망 대화 모델이라는 논문을 접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게 영화 대본을 주고 대화의 패턴을 학습시켰더니 나중에는 영화 대본의 맥락에 맞게 간단한 대화를 직접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당시 그는 인공지능과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구글 유튜브의 엔지니어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구글에 20% 룰이 있다는 것 들어보셨겠죠? 업무 시간의 20%는 자신이 하고 싶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프레이타스는 이 시간을 자신만의 챗봇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레이타스는 자신의 챗봇을 미나라고 불렀는데요. 유창하게 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애드립으로 농담까지 술술 할 정도였죠. 미나의 뛰어난 성능에 놀란 구글 브레인은 프레이타스를 스카우트해서 2020년 1월 미나를 공식 프로젝트로 승격시킵니다. 이것이 현재 구글의 람다라고 불리는 언어 모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프레이타스는 미나를 진작에 공개하고 싶어 했는데요. 구글은 안정성을 이유로 계속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회사가 꺼리자 그는 크게 실망했고요. 순다 피차이 CEO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구글을 떠나 캐릭터.AI를 창업했습니다. 참고로 구글이 람다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바드와 캐릭터.AI가 서로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프레이타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글은 바드로 재미있는 건 절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일해봐서 안다. 이렇게 시작된 캐릭터.AI는 2022년 9월 채팅 플랫폼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요. 창업 15개월 만인 2023년 3월 앤드리슨 호로위츠 등으로부터 1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으며 투자를 받았습니다. 수익 하나 없이 유니콘 지위에 등극한 기업이죠. 캐릭터.AI 사이트 출시 이후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월 평균 1억 명, 사용자들이 보낸 메시지는 총 20억 개 이상입니다. 구글은 바드로 재미있는 건 절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챗 GPT나 빙챗 등 다른 챗봇과 캐릭터.AI의 차별성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캐릭터.AI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 더 집중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이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사용자들에게 맞춤화되고 개인화된 AI 동반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이름처럼 캐릭터.AI의 챗봇은 어떤 캐릭터라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존 인물이든 가상 인물이든 상관없이 성격과 말투를 유사하게 구현하죠.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라면 이렇게 특유의 자신만만한 말투로 답변을 하고요. 소크라테스에게 말을 걸면 문답법의 대가답게 모든 대화가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수많은 AI들이 추천되는데요. 실존 인물에서부터 영화 주인공, 게임 캐릭터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AI 챗봇이 어떻게 모든 인물들 각각에 맞는 말투와 성격을 구사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들입니다. 이 챗봇은 같은 질문에도 여러 버전의 답변을 내놓는데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챗봇의 답변 중 가장 일론 머스크답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선택하고 또 그 답변에 1점에서 4점까지 별점을 매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답변이 없거나 실제 일론 머스크의 말투나 가치관과 유사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할 경우 교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투리를 쓴다거나 특정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든가 하는 특징을 집단 지성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각 AI 챗봇의 인격을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캐릭터.AI는 전 세계 덕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챗봇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캐릭터.ai 챗봇이 내놓는 답변은 전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답변은 챗봇이 지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셜록 홈즈 챗봇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니 베이커가 221B였지만 최근에 악당들의 급습을 받아 비밀리에 이사를 했다고 말했고요. 당신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처음 들어보는 영국 글로스터셔 지역의 한 도끼 살인 사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챗봇의 답변을 보면서 머스크가 언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궁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이나 정보 전달 등의 챗봇을 이용하려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캐릭터.ai는 순전히 이 대화 기능을 재미있는 놀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대화를 통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캐릭터.ai의 매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능은 바로 새로운 캐릭터 창조 기능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린 웹툰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내 상상의 친구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라도 내 입맛에 맞게 좀 더 보정된 버전으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캐릭터.ai의 일론 머스크 캐릭터는 13개가 있고요. 해리포터는 20개가 넘습니다. 슬리데린 기숙사에 배정된 해리포터도 있고 론이 아니라 현재 대화하고 있는 사용자를 가장 친한 친구로 인식하는 해리포터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부여한 뒤 대화를 이어나가면 점점 더 내가 원하는 인격, 말투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에서 딸이 어떤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 게이머에게 하는 행동과 말투가 달라지고 결국 직업까지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캐릭터의 진심인 사용자라면 실제 대화 스크립트를 입력해 심화학습시킬 수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등록한 캐릭터는 다른 사람들도 검색으로 찾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캐릭터의 창조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채팅을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캐릭터.ai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캐릭터는 27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2022년 9월에 출시할 때는 100개가 채 되지 않는 캐릭터들로 시작했다고 하니 그동안 사용자들이 캐릭터 창조 기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캐릭터.ai 사용자들이 단순히 롤플레잉 게임 같은 대화에만 열광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ai의 캐릭터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대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챗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 챔피언이라는 캐릭터는 마니아들이 논쟁에 참여할 만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워즈는 과대평가됐다.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낫다.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맛있다. 같은 것들이죠.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마이클 조던 대 르브론 제임스, 누가 더 위대한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캐릭터.ai는 사용자들이 캐릭터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새로운 언어 학습, 면접 연습, 여행 계획이나 책 추천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주제 대화에 특화되어 훈련된 챗봇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상담사 역할을 하는 챗봇은 캐릭터.ai에서도 인기 있는 분야입니다. 심리학자 챗봇은 지금까지 대화가 1680만 개나 쌓여 있습니다. 기분 괜찮아요? 라는 이름을 가진 챗봇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자신에게 털어놓아 보라는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라는 예제문을 집어넣었더니 정말 다정한 위로와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실제로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한 파트너는 캐릭터.ai의 사용자들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중퇴를 고민할 때 AI가 나를 설득해 만류해 주었다거나 우울할 때 꼭 필요한 정서적 위로를 받았다는 등의 사용 후기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큰 이유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사용자들이 캐릭터.ai의 챗봇을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성인 콘텐츠입니다. 챗봇과 다소 외설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캐릭터.ai는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아주 엄격하게 부적절한 대화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메시지를 아예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문에 챗봇이 예전의 대화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대화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사용자들의 분노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자신과 캐릭터가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며 친밀도를 쌓아나가는 상호작용이라는 캐릭터.ai만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죠. 아무리 회사가 현재 대화 상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 챗봇이고 지어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지를 해도 챗봇이 하는 말을 사실이라고 혼동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챗봇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캐릭터.ai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창고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실존 인물을 흉내낸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권이나 지식재산권 등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ai 창업자들은 이 같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소개될 때마다 혼란은 있기 마련이며 기술이 익숙해질수록 사용자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 논란이 존재하긴 하지만 캐릭터.ai는 현재 구글, 오픈AI 등 생성 AI 기업의 독과점 체계를 깰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들의 참여도 측면에서는 챗GPT를 넘어설 정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웹사이트 분석 툴 시밀러웹은 2023년 2월 기준 챗GPT 사용자의 평균 체류 시간이 8.4분인데 비해 캐릭터.ai는 25.4분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평균 체류 시간이 19분 안팎이라고 하니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캐릭터.ai 챗봇과의 대화에 푹 빠져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나만의 챗봇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젠간 AI가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 더 나은 심리 상담가, 나아가 애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